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도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LH 투기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 출석한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는데 오후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당일 오전 상황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 내부라든가 정부에서도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내부 여론이 크게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곧바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정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를 먼저 표명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그 주무장관으로서 이 직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불을 지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1차 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이 변 장관의 사퇴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1차 조사라는 게 사실 이제 한 14,000명여 정도에 대한 국토부하고 LH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고 실제 그 서류를 통해서 토지 이동 관계 이 부분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것이죠. 예. 거기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대규모 어떤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하나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수습돼 나가는 과정일 텐데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오히려 이제 분노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어쩌보면 사태와도 또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도 있어서요. 예, 불에 기름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맹탕 조사가 될 거다 한계가 있었어요. 일정 부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하니까, 그리고 강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배우자랑 직계 좀비속 이렇게도 못하고 사실 일단은 본인만 했으니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예. 많은 사실은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발표할 때 광명 시흥 땅에 0.2%를 확인해보고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가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한 13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 20명이 의심이 됐는데 동명이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빼고 한 13명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0.2%가 그랬는데 다 해보니까 그냥 20명이다. 그리고 그 20명 중에서 그러니까 7명만 추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자진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밝혀낸 게 얼마가 없다. 이런 생각도 국민들은 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있느냐. 앞으로 10만 명까지 확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배우자하고 가족들은 이제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데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합수단에다가 이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랬는데 합수단은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수사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합수단 관계자가 뭐라냐면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우리는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하다가 친인척이 나와서 의심이 되면 수사를 할 수는 있다, 우리가. 근데 그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아가지고 조사하라는 걸 우리한테 하라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랑 가족이 조사가 어디서 한다는 거지? 국무총리는 하라 그랬는데 합수단은 아니라 그러면 이건 안 하고 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뒤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게 시작일 거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그러는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하자. 그리고 김태년 그 대표 직무대행이죠. 원내대표자. 그분도 특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수사 주체는 어디지? 조사 주체는 어디지? 조사는 어디까지 한다는 거지? 이건 언제 나오는 거지?
뭐 국민들이 계속 의혹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는 국민들의 그 의혹 때문에 결국 변창흠 장관도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미스테리인 게 오전에 국회 출석해가지고 김은혜 의원인가요? 국토위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밝힌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1시에 이제 정책실장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제 청와대 내부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청와대 관계자한테 기자분들이 그러면 변창흠 장관은 경질하나요? 그랬을 때 입장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제 속보로 떴어요. 변창흠 예. 장관 사의 표명, 대통령 사실상 수용 이렇게 떴는데 내용도 조건부 수용, 시한부 수용 이러니까 정말 어정쩡한 입장이어서 아마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데는 변호사님은 당내 사정이니까 아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셨겠지만 뭐 정세균 총리도 발표하면서 보니까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랬고 아마 당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나 그다음에 이 해당 이 땅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살펴보고 건의를 했을 거예요. 건의를 하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도 퇴임하기 전에 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민심이 전달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의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건부 지금 사의 수용 아니겠습니까? 이사 공급 대책 기초 작업 마무리할 때까지는 해라. 이건데 그렇다면 그 기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를 날짜를 지금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3월 국회에서 그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사실 이 대책이 얼마나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 이 대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네. 지금까지 발표됐던 부동산 안정 대책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 대책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관이 LH 사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것,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들었고 더군다나 당시에 있었던 행위 때문에 또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예. SH공사 사장이라든가 LH공사 사장을 하면서 이 공공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거에 기초해서 만든 대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 그 대책이 입법화되고 집행 단계에 가기까지의 책임은 지고 나가라 이런 그 의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은 사실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통상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야당이 통상적으로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여당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공수가 좀 뒤바뀌었어요. 야당에서는 피할 건 없지만 오히려 이게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시간 끌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이 모든 걸 맞는 키다. 이거 특검 아니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미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는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과정에서 이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나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예. 이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게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의혹 주변의 의혹으로 계속 제기되는 상황을 오히려 특검이 맡아서 수사를 하면 실제 지금 그거를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제대로 될 것이냐 검찰에 왜 안 맡기냐 이런 논란할 필요 없이
아예 이 문제의 본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어떤 수사 방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기한 방법. 알겠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특검 나중에 사실은 보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정말 국민들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검찰이 뭐 그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세워서 검찰 보고 범죄 6대 범죄도 이제 수사하지 말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며요. 기소만 하라며요, 검찰은. 근데 그 박영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닥쳐 있으니까 시민들의 민심에 가장 예민할 거예요. 당사자가, 후보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도 박영선 후보랑 법사위도 같이 있어 봤어요. 네. 근데 여기가 법사위에 오래 있었어요. 법사위에 오래 있었고 비법조인인데도 법사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특검하자? 그럼 합수본은 역량이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소하고 수사를 장기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며요. 그걸 모범으로 보이려면 왜 특검을 합니까? 그럼 특검하면 기소 특검, 수사 특검 따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수본을 그리고 대통령이 그날 오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후보는 그러면 특검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도 하겠다. 그럼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여당하고 생각이 다른 건가?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도 특검을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보완적으로 해야 되고 네. 지금 특검을 꾸리면 저희도 특검 꾸려지는 거 여러 번 봤죠. 특검 꾸려지는 거 여러 번 봤지만 2달은 걸려요. 법이 통과되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특검 일단 통과되고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해서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구하고 사람도 꾸리고 2달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안 걸려도. 그럼 그때까지는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합수본 수사를 일단 열심히 하는데 힘을 밀어줘. 오히려 여당이 지금 일관된 입장이라면 합수본 잘할 거다. 합수본을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계속 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겠죠. 지금은 사실 우리 법 체계 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이게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부패방지법으로 가야 이게 몰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관련성 입증하려면 빨리 이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근데 막 이렇게 이게 합수본이 갔다가 또 합수본에서 뭐 특검으로 가나 아니면 또 중간에 검찰이 하나 이러고 있는 새에 어떤 신문 사설에는 투기꾼만 휘파람 불며 증거인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빨리 어디든 힘을 실어서 그 사람들이 빨리 강제 수사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고요.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얘기 중에 압수수색 경찰이 한 거 보고 묘목 제공 업체나 아니면 부동산 업체는 왜 압수수색 안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빨리 보완하고 그다음에 땅을 중심으로 그 자금의 흐름을 봐서 사람 중심으로 해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국세청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국세청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짜 의지가 알겠습니다.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속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강조해 주신 게 청와대에서 경찰 국수본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에 정권을 좀 줬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할 때도 경찰이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청와대와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결국 특검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수부가 이 전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청와대 정부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 수사가 지금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크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뭐 이게 드러나는 성과들을 보여야 되고 의혹들만 막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좀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1차 발표했고 합수부의 국세청 그리고 금융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을 일단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납세 내역을 통해서 누가 실제 그 대상 토지 부분 지역에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 다음이 이제 관련자들 뭐 업체들
라든가 직원의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실제 수사는 단기간에 뭐 4월 안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일괄 기소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없는 수사고 예. 이 LH 비리가 단순하게 3기 신도시 그 시기나 이 대상 지역에 한정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 있다가 2009년에 LH로 기가 통합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은 관행적 내지 묵시적으로 아는 그 직원들은 이런 식의 투기들이 왕왕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 이제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고 했는데 네. 아마 이번 수사는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 지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쫓아다 가듯이 이제 밝히는 정도의 수사가 아니라 이 만연해 있는 그 LH라든가 공공 부분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익을 취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 기간이라든가 수사 대상, 범위, 뭐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정에선 그 수사 결과 내용을 계속 국민들에게 밝혀서 국민들이 뭐 궁금해하신 부분이라든가 뭐 이 말씀드려야 될 거는 설명은 계속 드리겠지만 그런 과정 전체를 보면 국수본에서 기본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 가되 수사 상황 전체를 이 투기에 대한 거를 뿌리 뽑겠다는 정도의 각오로 한다고 하면 특검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아닌 특검을 더 먼저 이야기를 하는 그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아직은 지금 드러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 공직자 그 비위 공직자의 직급이라든가 그 뭐 취득한 금액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화 될 여지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이건 뭐 합수부 수사를 하다가 언제든 검찰 수사로 갈 수 있다 이런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를 가장 실효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게 되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분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인 겁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직 검찰 그 수사권 범위 내에도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벌써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되나요? 특별검사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이 될지 검찰의 수사권 범위 내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 그래놓고 근데 벌써 특별검사를 하자 보니까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특별검사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이제 이게 LH 사태에 대해서만 납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검찰의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는 지금 검찰의 손발을 묶어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건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도 법조인이시고 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관된 메시지를. 그래야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LH공사의 그 공공기관 주도로 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아니라 이게 심지어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문제까지 번질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 땅 투기 의혹 조사를 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악재가 계속 좀 터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뭐 어찌됐든 언론 보도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 내지 뭐 기초연 관계자들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거는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고려했을 때 악재인 건 분명하죠. 근데 뭐 본인들의 소명도 분명히 있고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뭐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관련자 모두가 투기 의혹이 있다면 색출해서 발본 생활을 하겠다는 거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지금 뭐 드러나는 것이 당장 선거의 악재라는 고려도 되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의 관련자가 있다면 뭐 엄단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혹여 투기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잘못 내용이 전달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충분히 소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니까 여야 단일화 관련된 질문을 좀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여권 단일화 움직임으로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진애 후보 그리고 박영선 후보 토론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일단 두 분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평가는 뭐 굉장히 맥빠진 단일화 과정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사실 뭐 두 분 간의 뭐 지지도나 이런 게 당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본 측면도 있고 또 뿌리가 같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토론을 보니까 일단 뭐 아주 재밌는 토론이었고 두 분의 뭐 이쪽 그 여당 여권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들이 잘 준비돼 있고 누가 하시더라도 서울시정을 잘 이끌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는 토론이었다고 보고요. 예. 뭐 김진애 후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도시 건축 전문가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이슈 메이커로 이 후보 출마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펼치고 싶은 시정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히 있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전달됐다고 보여지고 예. 박영선 후보야 뭐 장관으로서 그 이전에 여당 뭐 대표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해서 능력이라든가 자질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손색 없는 분이다 이런 게 잘 드러난 토론이었다. 예. 네, 부동산 공약 갖고 그 부동산 정책 갖고 이렇게 서로 비판, 날선 비판을 하시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애 의원은 저하고도 같이 국회에 잠깐 있으셨는데 김진애 의원이 도시 건축 전문가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하시는 걸 유심히 들어보니까 박영선 후보 보고 5년간 30만 호 공급 공약을 했는데 이거 30만 호는 250만 평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 갖고도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5년간 30만 호면 이게 1년 몇 개월 시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그 시장하는 동안에 사실 이룰 수 있는 일들도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보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21분 도시 공약이 대표적인 공약인데 그거 갖고도 산에도 동그라미, 강에도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이 잘못한 거다. 이런 매서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뭐 사실은 여성 후보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은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에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19일에 이제 그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건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뭐 토론회를 몇 번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여론조사 문항은 어떻게 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 삐걱거리고 지금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지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여당이랑 야당이랑 이제 지금 단일화 날짜도 하루씩 이제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최대한 늦춘 거예요. 19일까지 늦춰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의 후보로 뽑힐까도 약간 그죠? 지지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뭐 본인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계속 여론조사 추세를 예.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사실은 늦추고 싶은 거예요. 늦출수록 본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보세요? 저희도 그건 알 수가 없죠. 어. 추세라는 거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날짜는 지금 맞춰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날짜는 최대한 양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룰을 일괄 타결하고 뭐든지 좀 다른 절차는 빨리빨리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토론 횟수, 방식,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항이 또 되게 이제 신경전이에요. 그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이 부분. 근데 이번에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은. 왜냐하면 이번에 지면 뭐 지금 8연패, 9연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일화는 돼야 된다는 당 내외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일화는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예. 여당에서 바라보는 야당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요즘 뭐 정치를 좀 잘 보시는 분 그리고 이 두 분을 잘 아는 분들이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단일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뭐 통상 늘 이런 식의 단일화에서는 이 여론조사 항목에서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도 몇 차례 협상이 결렬되는 그렇죠. 게 계속 반복되는 이 과거 사례에서도 이제 그랬는데요. 이 자체 이 두 분의 단일화가 어려운 거는 첫 번째 이 두 분이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만 보고 있는 분이냐 그게 아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예상하고 나온 선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선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을 포기하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또 여론 지표상에도 현재는 적어도 그 여당의 유력 후보와 누가 나오더라도 이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우시겠죠. 예. 그럼 단일화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예, 저는 뭐 19일까지 협상을 통해서 두 분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